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주혜정입니다. 오늘 교과서 115쪽부터 시작할 텐데요. 담화의 개념과 특성 중에서 지난 시간에 담화의 개념, 또 담화의 구성 요건 같이 공부했고요. 오늘은 담화의 맥락부터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걸 공부했는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 필기도구 그리고 115쪽 펴주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것은 담화의 개념이었죠. 그쵸? 담화의 개념. 담화가 무엇이냐? 이게 담화의 개념이에요. 그럼 담화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려면 발화가 뭔지를 알아야 돼. 발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나는 게 발화인데 이 발화의 연속체가 담화다. 그러니까 화자와 청저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가 담화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했고요. 그럼 이 담화의 구성 요소가 뭐냐? 이게 담화가 되려면, 그러니까 발화의 연속체가 되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화자, 청자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가 그 내용이 어느 상황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맥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담화가 의미 있는 담화가 되려면 담화에 꼭 필요한 구성 요건이 있다. 바로 통일성과 응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지금 보시면 바로 나와 있는데요. 자, 통일성이라는 것은 발화의 내용들이 담화의 주제를 향해 하나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말하고 응집성은 담화를 구성하는 이 발화 문장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걸 말하는데 바로 뭐 그러하다, 저라다, 이런 거랑 접속 표현 그리고 더욱이 또한 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까지 배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맥락에 대해서 배울 건데 맥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담화의 맥락이라는 건데요. 바로 여러분 교과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116쪽 펼쳐주세요. 자, 담화의 맥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담화의 맥락이 뭐냐? 맥락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물이 서로 연관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줄거리를 말한다. 어떤 일이나 사물이 연관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스토리를 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담화의 맥락이 두 가지가 있네요. 상황 맥락이 있고,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어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단 말이죠. 그럼 상황 맥락이란 뭘까? 우선 이 담화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만화를 살펴보고 담화를 해석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이야기 연속체, 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이 남자, 누군지 알겠죠? 가보세요. 여자, 나에 나오죠? 이 두 사람이 말하는 어떠세요? 라는 말을 해석할 때 뭘 고려해야 하냐 이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고려해야 되냐 이 말인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가와 나의 어떠세요는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보고 청자가 뭐라고 대답했을지 짐작해보자.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제가 한 1분 드려볼까요? 30초? 시작! 자, 알람 켰어요. 30초. 자, 어떠세요? 라고 묻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진 어떠세요인지.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어떠세요는 무슨 어떠세요인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쓰는 거예요. 연필로 쓰시고 저랑 답 맞추는 거예요. 놀지 마시고 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거 시킬 거야. 나는 시켜야지. 자, 어떠세요라는 의미가 뭘까? 다 쓰셨나요? 자, 첫 번째 가 보세요. 자, 가에서 어떠세요라고 말하는 이가 화자입니다. 자, 어떠세요를 말하는 이 화자는 누구예요? 맞아, 미용사죠, 미용사. 그럼 미용사가 어떠세요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뭐가 어떠냐는 거예요?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냐? 머리 모양이 어때요? 머리 모양 마음에 들어요? 이 의미라는 거죠. 똑같은 어떠세요라는 발화지만 이 지금 나에 있는 이 여자분은 지금 의사 선생님이죠?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다친 팔을 만지면서 청자가 환자예요? 화자는 의사, 청자는 환자. 어떠세요라는 건 뭐가 어때요? 머리 모양 마음에 드는 어떠세요? 아니죠? 치료 부위가 아프세요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치료 부위가 아파요? 그럼 대답도 청자 뭐라고요? 아파요? 아니면 나아진 것 같아. 이렇게 대온다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머리만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 표정은 마음에 드는 것 같죠? 마음에 들어요? 대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어떠세요라는 이 말과 대답으로 나오게 될 담화가 이 주고받는 대화가 어떠세요가 이 화자와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화자가 미용사고요. 나는 의사입니다. 가나니까 미용사니까 청자가 손님이죠.
나 같은 경우 의사니까 환자예요. 그럼 이 화자 청자가 바뀌니까 어떠세요? 라는 질문이 의미가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어요? 치료 부위가 아파요? 라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맥락 보세요. 미용사 머리 손질하는 도중에 묻는 거예요. 아니면 이 나 같은 경우는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중에 묻는 거예요. 아니 물론 사실 이 상황에서 사실은 미용사와 제가 웃긴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용사와 이 손님의 대화라고 해도 이 미용사가 머리를 만지다가 막 뜨거운 드라이기로만 머리를 만져 드라이기를 갑자기 손님의 발에 쾅 떨어뜨렸어. 쾅 떨어뜨렸으면 어떠세요? 이 묻는 게 머리만 마음에 드는 질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다리 괜찮냐 이런 질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무조건 화자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더 결정되는 게 아니고 화자 청자도 영향을 미치지만 상황이 미용사가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세요? 물었기 때문에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냐는 질문인 거고 나 같은 경우 의사가 환자 상처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부위가 아프냐고 묻는 질문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왜냐하면 또 나 같은 경우 제가 또 다른 생각해봤어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지만 뭐 의사가 이 붕대를 감기 전에 뭐 이 붕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밴드 같은 이 밴드 어떠세요? 이렇게 아니면 또 밴드를 어떠세요? 그러면 밴드로 이 붙이니 괜찮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처를 무대로 다 감고 치료하는 중에 어떠세요라고 물었기 때문에 아 치료 부위 아파요? 라는 질문일 수 있다는 거죠. 표정 보니까 좀 아픈 것 같기도 하네요. 대답이. 그래서 같은 어떠세요라는 질문이고 화자가 대답이 뭐 나올지라도 여기에 고려되는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게 그만큼 상황 맥락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국악습부장 이거 찍어가지고 반통에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조금 메모 안 하신 분들은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 장소도 넣어야 되겠다.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여기는 가 같은 경우 장소가 어디예요? 미용실이고 나 같은 경우는 어디죠? 나 같은 경우는 병원이죠. 장소가 여기는 써볼게요. 잘 쓰고 있죠. 저 잘하고 있죠. 미용실 장소 여는 병원 이거 어렵다 병원 영어 병원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화자, 청자 의미도 있고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장소. 제가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장소에 따라서도 장소가 미용실이냐 아니면 병원이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상황 맥락이라는 것은 화자, 청자와의 관계 또는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느냐 또 어떤 상황이냐 이 모든 것이 다 상황 맥락에 들어가요. 여러분. 상황 맥락이 되게 포괄적이죠. 네. 이어서 좀 더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가와나의 어떠세요라는 그 말을 다른 의미로 해석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뭐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화자의 발화? 뭐예요? 뭘까? 댓글창 써보세요. 그렇죠. 의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뭐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화자와 청자의 기억. 뭐야? 그죠?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은 미용사와 손님, 의사와 환자.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세요? 다른 의미다. 또 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하나는 미용실이고 다 말해버렸다.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미용실이고 병원이고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세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또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지금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상황,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상황.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 청자의 발화, 의도, 목적이 다르고 관계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면 같은 말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담화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이 상황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 번 더 말할게요. 담화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상황 맥락이 들어가는 건 지금 뒤에 말하겠지만 뭐 발화 목적, 화자, 청자, 발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상황. 이게 다 상황 맥락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찍어주시고요. 네, 여기서 좀 더 이어서 책에 없는 부분이지만 상황 맥락에 들어간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에서 보시면
장소가 달라지니까 미용실이라는 장소와 병원이라는 장소에서 어떠세요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죠. 다른 어떠세요도 되게 많을걸요. 식당마다 식당에서 어떤 요리사가 음식을 딱 내줬어. 그럼 어떠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머리병 마음에 드느냐는 질문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음식 맛있냐 이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많죠. 옷 사러 갔는데 옷을 입고서는 어떠세요라는 묻는 게 마음에 드세요? 옷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옷이 마음에 드는지. 그러니까 이 장소에 따라서 화자청자의 관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건지 우리가 확실히 알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보세요. 민지야 우리 지각인가? 5분 남았는 걸? 이라고 대답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민지야 우리 탁구 치러 나갈래? 5분 남았는 걸? 이라고 말해서 똑같이 둘 다 민지가 5분 남았는 걸이라고 말했는데요. 가와 나가 각각 언제? 시간이죠. 어디? 장소. 시간과 장소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냐 이 말이죠.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의미가 어떻게 되냐? 언제 어디서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냐?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지죠. 자, 가 같은 경우를 보세요. 자, 가. 민지야 우리 지각인가? 자, 근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8시 25분이네요. 대부분의 학교 8시 반이 이제 지각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5분 남았다라고 말해요. 그럼 언제 이루어진 거죠? 바로 지각하기 5분 전에. 지각하기 5분 전에 어디서? 학교 정문 앞에서 이루어진 대화예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장소보다 시간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시각이 5분 전인데 우리 지각이야? 5분 남았는 걸?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겠어요? 5분 남는 거. 5분 남았으니까 지각 아니야. 지각 아니야. 지각인가? 질문했잖아. 지각 아니야. 우리 5분이나 남았어. 이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보세요. 미인자 우리 탁구 치러 나갈래? 언제 하고 있냐? 지금 약간 1시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고 종치기 직전이라 이 친구가 5분 남았는 거라고 말한 것 같거든요. 5분 남았다. 수업 시작하기 5분 남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제? 수업 시작 5분 전이에요. 수업 시작 5분 전인데 이 남학생이 민지야 탁구 치러 나갈래? 하니까 이 여학생이 5분 남았는 걸 이렇게 말해. 5분 남았는 걸 이 대답은 이 장소가 바로 교실이죠. 교실 앞이야. 교실 아니겠지. 교실 아니라고 해야 되겠다. 교실 아닌데? 교실 안. 그럼 이 의미는 5분 남았는 거의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치러 나갈래에 대해 대답해 보시면 우리 못 나가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이 언제 이루어진 대화냐? 지각하기 5분 전에 이루어진 대화냐? 수업 시작 5분 전에 이루어진 대화냐에 따라서 또 학교 정문 앞이냐? 교실 안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 민지야 우리 지각인가 대답은 지각 아니니까 괜찮아? 라는 의미로. 민지야 우리 탁구 치러 나갈래? 5분 남았어. 안 돼. 나가지 말자. 이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맥락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한 발화의 의도, 화자청자 관계, 발화가 이루어진 장소, 발화가 이루어진 상황, 플러스 모두 중요하다.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간도 되게 중요해. 시간도 되게 중요한 요소다.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우리 교과에서는 없지만 제가 이 예를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담화의 맥락이라는 건 뭐냐? 3번 문제 보세요. 1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담화를 해석할 때 뭘 고려해야 하냐는 거죠. 어떠세요? 라는 질문의 의미를 해석할 때 또는 5분 남았는 걸 이라는 이 의미를 해석할 때 뭘 고려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냥 그 뭐가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발화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그 발화가 이루어지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 상황이 뭐냐는 거죠. 바로 서로 화자와 청자의 뭐예요? 관계가 어떤 관계냐. 두 번째는 뭐죠? 담화가 이루어지는 뭘까요? 댓글창에 한번 써보세요. 그렇죠. 어떤 시간,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지고 또 화자의 발화, 말하는 이 발화의 뭐? 이응, 디귿, 미음진 뭐예요? 그렇죠. 의도,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고 오른쪽 위에를 보세요. 자, 상황 맥락이라고 나오죠. 자, 상황 맥락이란 뭐냐? 말을 좀 기억해놔요. 여러분, 상황 맥락. 맥락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담화의 구성 요소 중에 네 가지 화자, 청자, 내용, 맥락인데 맥락은 또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나뉜다. 상황 맥락은 뭐냐? 지금 제가 말한 거 여태까지.
담화 의미가 고정돼 있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세요? 5분 남았는 거리 같은 뜻이 아니에요. 항상 고정된 의미가 아니고 담화가 이루어지는 어디에서 봐야 되냐? 바로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서 결정되는데 그 맥락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그럼 상황 맥락은 뭐냐?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뭐냐? 시간과 장소가 언제 어디냐? 왜 그 말을 했느냐? 어떤 목적이 있느냐? 바로 그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그 장면. 이 장면 자체와 관련된 걸 뭐라고 하냐면 상황 맥락. 다시 말하면 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과 관련된 거. 시간, 장소, 의도, 목적. 그 상황과 관련된 걸 뭐라고 합니까?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상황 맥락에 들어가는 거는 1, 2, 3이 되겠어요. 이런 체크를 해놓으시고 잘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 국어 공책에 매일매일 공부한 거 정리하면 제가 발표 도장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오늘 했던 것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한 첫 번째 지난 시간부터 담화의 개념, 담화의 구성 요소, 담화의 구성 요건, 담화의 구성 요소 중에서 4가지 중에 하나의 맥락 중에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지식을 좀 구조화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국어 공책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계약할 때 가지고 오시면 제가 또 여러분 공부한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탐구 2를 볼게요. 자, 탐구 2의 활동을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담화의 맥락을 하고 있어요. 맥락. 자, 맥락은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인데 지금 계속 상황 맥락하고 있어요. 탐구 2를 보세요. 자, 다음 활동을 통해 담화를 해석할 때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거죠. 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가를 보세요. 이번엔 잘 맞을까요?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안 맞으면 어떡하죠? 제가 볼 땐 잘 맞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발화가 이루어지고 화자와 청자의 발화의 연속체가 지금 나와서 이게 담화거든요? 근데 이 담화가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이 담화를 해석할 수 없을까? 위 담화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왜 없냐는 거야. 왜? 1번 문제 보세요. 위 담화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없다. 없죠? 왜 해석하기 어렵냐? 왜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죠? 맥락이 없죠? 화자, 청자, 언제, 어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황 맥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 상황 맥락 안에 화자, 청자 들어가고 의도 들어가고 목적 들어가고 시간, 장소 다 들어가잖아요. 상황 맥락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 담화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황 맥락을 줘볼게요. 이번처럼. 다음 가지 상황 맥락을 가정했어요. 바로 옷가게래요. 옷가게. 옷가게에서 가는 손님이죠. 반대일 것 같은데요. 네. 가는 점원이고 나는 손님일 것 같아. 아니야. 가가 손님이네요. 가가 손님이고 나가 점원이죠. 이번엔 잘 맞을까요? 저 손님이 물었어요. 자기 옷 입어봤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 파는 점원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안 맞으면 어떡하죠? 자기가 추천 받았으니까 점원이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잘 맞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맞는 단어가 도대체 뭐에 대한 지금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옷가게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자기가 고른 옷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대화인 거죠. 고른 옷이 몸에 잘 맞을까요? 잘 맞을 거예요. 오히려 안 맞을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상황 맥락이 없으면 이 담화를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 장소, 어떤 화자, 청자, 어떤 의도, 목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문제 보시면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와 고려하지 않을 때 담화의 해석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너무 쉬운 말을 계속 하고 있네요. 예. 해석할 수 없어요.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만 해석할 수 없어요. 탐구인은 좀 뻘쭘하네요. 앞에 나온 것 반복 같은 느낌이에요. 예. 뻘쭘해요.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담화를 해석할 수 없다. 알겠죠? 자, 국어학습 부장 어쨌든 찍어서 반톡에 올려주세요. 5, 4, 3, 2, 1. 1번에서는 요거만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길게 안 쓰셔도 돼요. 슉. 해석할 수 없다. 이 정도 써주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사회문화적 맥락이 나오겠네요. 자, 여러분 118쪽을 보시면 사회문화적 맥락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게 꼭 화자 청자와의 관계, 시간과 장소, 화자의 발화의 그 목적과 의도만이 아니라 뭔가 기존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들었던 말 중에 잘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갔던 말들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발화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발화를 이해하려면, 담화를 이해하려면 그 사회와 그 문화의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게 바로 사회문화적 맥락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탐구일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가와 나를 보고 담화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알아봅시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자, 가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 얼마 뒤면 추석이네. 추석이네 라는 이제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발화가 나왔어요. 그러자 이제 청자인 니은 난 시골 큰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난 시골 큰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대화죠. 그러자 나는 이제 대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담화죠. 나는 임진각에 갈 거야. 할아버지께서 애마다 가시거든. 그러자 이제 남자친구가 또 저런 할아버지께서 임진각에 해마다 가신다는 말에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회와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면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면 해마다 임진각 가는 게 왜 가슴 아픈 일이지? 이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이해하고 이 주황색 옷을 입은 남자친구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은 이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우리가 다 모두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담화가 진행이 되고 우리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어서 가슴 아픈 일인데 임진각과 갑자기 남자친구가 빨리 통일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러게라고 이 담화가 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자, 화자와 청자가 나누는 이 담화는요. 그들이 속한 언어 공동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의 언어 공동체죠. 사회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과 관습에 영향을 받아요. 어떤 관습들이 있죠. 그냥 쉽게 몸에 젖어 있어서 여러분 잘 모르는데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습은요. 바로 그게 뭐야?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거죠. 사회문화적 맥락 관련이 있어서 역사적, 사회적 배경,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신념과 문화 등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포함되고 이런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담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번 문제 보세요. 기억에 얼마 뒤면 추석이네 라고 말하니까 난 시골 큰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럽죠. 얼마 뒤면 추석이네 라고 말했을 때 왜 우리는 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추석이면은 가족 공동체가 모이는 그런 사회문화적인 우리가 그런 그 관습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난 시골 큰 집에 갈 거야 라는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 뒤면 추석이야? 난 시골 큰 집에 가. 이렇게. 그 의미는 명절에는 고향 가거나 집안 어른에게 인사드리는 풍습이 있다니까.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이죠. 이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대화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또 근데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큰 집이 안 가고 어디 가냐? 임진각에 간대. 임진각에. 임진각. 여러분 임진각은 어떤 곳이죠? 가보신 분 계시죠? 우리나라 이제 북쪽 끝인데 저도 가봤지만 그 임진각에서 멀리 북한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우리 실향민들, 그러니까 우리 이산 가족들은 그 북한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두고 온 형제 자매 부모를 떠올리고 추억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이 추석에 명절 때 가족들이 모두 모이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건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임진각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래서 얘도 그 할아버지와 함께 임진각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임진각에 간다, 해마다 그 명절을 임진각에서 보낸다라는 말은 이 할아버지가 지금 이쪽에 남쪽에는 친척이 없고 그쪽에 가족을 두고 온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우리 그걸 다 당연히 쭉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 옷을 입은 남자친구가 저런 가슴 아픈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서 친구가 빨리 통일이 되어야 돼. 이 단어가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알고서 자랐기 때문에. 같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저런 가슴 아픈 임진각 가는 게 왜 가슴 아픈 일이죠? 임진각 북한이 고향인 사람이
북한이 고향인 시장민들이 모여서 합동제사를 드리는 곳이니까 고향인이에요. 그리움하며 달리는 곳이라서 여학생 할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에 가슴 아픈 일이야 라고 말한 거죠. 찍어주세요. 제가 일부러 글씨 크게 한 거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글씨 작다고 말씀하셔서 핸드폰으로 보는 친구들도 볼 수 있게 제가 글씨를 크게 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쓰는 내용은 많지 않아. 그런데 글씨가 커가지고 괜히 많아 보이는 거다. 이건 착시 효과야. 그거 2장 찍어서 올려주시고요. 가슴 아픈 일이야 라고 말했다. 오케이? 네네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어서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 문화적 맥락 좀 뭔지 감이 오시죠? 같은 사회 문화적 관습과 배경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배경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우리도 대화를 나누거나 담화를 나눌 때 그 배경 안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얼마 뒤면 추석이네 그랬을 때 난 시골 큰 집에 갈 거야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고 외국 사람이면 얼마 뒤면 추석이네 그럼 추석인 이제 뭐 맛있는 음식 많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겠다. 난 휴일이라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시골 큰 집에 가는 문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2에 보시면 또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예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 만화를 살펴보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할 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의사소통한다. 지금 이 친구 외국인이죠. 수빈이네 집에 파블로가 놀러 왔어요.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죠. 반가워 파블로. 엄마 되게 젊으시네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으려면 차린 거 없다고? 근데 지금 상다리가 부러지게 생겼는데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으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파블로가 그러는 거야. 수민아,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차린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거짓말인 거야? 여러분은 알죠? 우리나라 사회 문화적 배경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손님한테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하는 그런 약간 기본적 우리나라 사람 자기 되게 낮추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을 같이 높이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문화적으로 자신을 되게 낮추고 먼저 바닥을 깔고 가요. 그래서 남을 높이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많이 차렸음에도 내가 차린 게 너한테 더 부족하다라는 겸손한 태도로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으렴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파블로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겸손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있어. 우리나라에는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있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자신 낮춰서 표현하는 문화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뭐 내가 정국이한테 정국아 너 되게 춤 잘 춘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바로 땡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아니에요 라고 칭찬해도 자신을 되게 낮추는 편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하는 습관이에요. 여기 배어있는 문화예요. 거기 땡큐라고 말하면 왠지 냉큼 자기가 춤 잘 춘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같은 자만심과 교만함에 빠진 사람일까봐 먼저 아니라고 부정하고 가는 그런 약간 언어 습관과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차린 건 없지 많이 먹으려면도 우리나라 손님에게 대접할 때 겸손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은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그냥 먹었겠죠. 얘가 이걸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파블로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문화마다 다르잖아요. 문화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렇게 해석되는데 다른 나라 말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얘가. 우리나라 문화와 다르게 잘하는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와 다른 상대방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그 말한 것을 지적하거나 나무라지 말고 저래서 실수한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이런 태도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화를 해석할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사회문화적 맥락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국어학습부장 찍어주시고요. 다 적으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맨 위에 사회문화적 맥락 땡땡 나오죠? 그래서 담화는
사회, 역사적, 사회적인 배경, 공동체의 가치, 신념, 문화 등에 따라서 1번 사회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공동체의 가치, 신념, 문화, 요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데 이렇게 이 담화 해석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배경, 관습 등과 관련된 이런 맥락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번호도 매겨두세요. 그 담화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화자, 청자, 내용, 맥락인데 맥락은 또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과 관련된 맥락이 있고 사회문화적 배경, 관습과 관련된 맥락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요. 자, 120쪽에 이제 학습 활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